乱するな。 초밥을 만들지 못하자 그렇게 가출을 해버리고 마는 주인공 케이코. 방황을 하다가 한 여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こうして私はこの旅館で働き出した。ちょっとあんたお膳を運ぶときは1個だけなんて能率悪い。 그런데 이 여관 텃세가 너무 심하네요. 이때 코마츠 제약회사에서 이 여관으로 연수회를 옵니다. 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どうもすいません。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케이코는 사장님에게 크게 혼이 나고 여관 청소부 사와다 씨가 케이코를 위로해 줍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편 이 여관에 놀러를 오는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여관을 앞에 두고 키스를 하는데요. 불황자 야마다는 초밥을 먹으면서 이 커플들의 키스하는 모습을 아니 키스하는 거 봤다고 사람을 이렇게 패도 되는 거야? 참지 못한 야마다는 가슴속에서 무기를 꺼냅니다. 이 무기를 본 커플들은 그대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여관에서는 코마츠 제약회사의 즐거운 저녁 시간이 이루어지고 주방장은 직접 초밥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黒マグロでございます。エビ、イクラ、鮭の炙り 이를 でご 보고 ざい 있는 케이코는 주방장의 초밥 만드는 모습이 조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사장은 직접 초밥을 먹어보고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とろっと溶けて旨味だけが残ったよ。 이 모습이 못마땅한 케이코는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 때문에 제약회사 직원들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今何か言ったか。あなたたちはみんな寿司のことが分かってない。 케이코 무척 싸움을 잘하네요. 야이씨, 야 왜 이렇게 싸워? 아 정말. 이때 이 싸움을 말리는 제약회사 직원 노사카. 그런 노사카를 못마땅해 하는 사장님. 바로 이때 불황자 야마다가 나타납니다. 사실 야마다는 그냥 불황자가 아니라 이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부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죽은 생물을 세포로 소생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들었지만 그 약을 맞은 생물들은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하게 되었고 이를 두려워한 사장은 모든 책임을 야마다한테 넘기고 경찰에 신고한 거죠. 야마다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불황자인 척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여관 사장님이 나타나 총으로 이 사건을 정리를 합니다. 앞서 커플을 쫓아냈던 무기가 바로 오징어였네요. 야마다는 오징어에게 혈청을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는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이 오징어 자기가 맞았던 약물을 다른 초밥들에게 전이를 시킵니다. 그렇게 전이된 초밥들은 사람을 해치는 새로운 초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는 이름 없는 우리의 조연. 우두둑 소리와 함께 그대로 죽고 맙니다. 오징어는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달걀 초밥은 해산물이 아니라고 왕따를 당하네요.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은 초밥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케이코는 달걀 초밥을 피하려다가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만 문이 저절로 잠기고 맙니다. 할 줄 아는 게 무술뿐이라서 무술로 문을 부수려고 하는 케이코. 바로 이때 사와다 씨가 나타납니다. 사와다는 불황자 야마다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달걀 초밥이 나와서 갑자기 산성액을 뿌립니다. 케이코는
달걀 초밥을 부수려고 하지만 달걀 초밥이 떨고 있네. 야 진짜 볼 때마다 이건 진짜 기지를 발휘해서 달걀 초밥의 산성으로 문을 녹여버리는 케이코. 그리고 이들은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출한 케이코와 사와다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초밥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때 나타난 케이코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제약회사의 직원 노사카도 케이코를 도와 초밥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런 노사카를 끌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던 중 야마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다 싶은 노사카는 가지고 있던 수갑을 꺼내 사장을 채워버립니다. 양아치네 저거. 수갑은 어디서 났대? 불황자 야마다는 특제 혈청을 넣은 초밥을 자기가 직접 먹고 야마다는 변신을 합니다. 그렇게 야마다는 거대한 참치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오우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식인 초밥을 피해서 대피를 하는데 야, 또 뭐하냐 이거 둘이. 진짜 초밥이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밥들은 교미를 하자마자 대량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배우들마저 이런 구상을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영화. 이때 초밥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은 좀비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 영화는 좀비까지 등장을 하네요. 사와다는 400m 앞에 가건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들은 그 가건물로 도망을 칩니다. 쫓아오는 좀비, 쫓아오는 초밥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대단하다 진짜. 정의로 똘똘 뭉친 이름 없는 조연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직접 초밥을 상대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난 너무 힘드네 이거. 남은 이들은 이렇게 무사히 가건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는 노사카가 미리 와서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이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はずいからラーメンで腹ごしらえですよ。こんな時によく食べれますね。 이때 커다란 굉음과 함께 좀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와다는 황급히 입구를 막지만 입구 틈 사이로 대량의 초밥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와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최종 보스 참치도 들어오게 됩니다. 케이코는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요. 초밥으로 쌍절곤을 만듭니다. 병맛이지만 왠지 멋있네요. 케이코는 쌍절곤으로 좀비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좀비들을 물리치고 최종 보스 참치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수세에 몰린 케이코는 이내 도망을 가지만 금방 참치에게 잡히고 맙니다. 참치는 입에서 진짜 대단하다. 군함 김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김마리 군함은 케이코를 공격을 하는데요. 케이코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바로 이때 달걀초밥이 나타나서 케이코를 구해줍니다. 이때 갑자기 총을 맞고 쓰러지는 최종 보스 참치. 컵라면을 다 먹은 노사카가 총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아까 노사카가 느닷없이 라면을 먹고 있었을 때 스토리의 개연성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 라면에는 초밥이 들어가 있었고 노사카는 초밥이 들어있는 라면을 먹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최종 보스 참치와 케이코의 마지막 승부, 이제 끝장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달걀초밥이 나타나 거대한 김마리 군함을 조종을 하여 쇠사슬로 최종 보스 참치를 묶어버립니다. 이때다 싶은 케이코는 온 힘을 다해서 케이코 발차기를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최종 보스 참치는 저 하늘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제 멘탈도 날아갔네요. 영화 데드스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병맛 쌈마의 영화입니다. B급 영화만 만드는 이구치 노보루 감독의 유케, 잔혹, 스시, 슬래셔 영화죠. 이 감독의 성향은
꾸준히 B급 슬래셔 영화만을 만드는 감독으로 일본에서는 매니아층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감독이 만든 또 다른 병만 영화 로봇 게이샤라는 작품도 제가 리뷰를 했으니까 위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자 주인공의 무술이나 액션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영화 가라데걸 진격의 거인에 나온 다케다 리나였습니다. 이 영화 편집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3일 정도 유튜브를 안 했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다음에는 재미있고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싸 가오리!